네, 안녕하십니까. 저 케이스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4세 남자 환자였었고, 금일 갑자기 발생했었던 업도미널 페인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혈압으로 저희 병원에 약물 치료를 계속 팔로우하던 분이셨고요. 이제 에피가스트릭 쪽으로 이제 그 텐더니스가 이제 있어서 이제 초음파,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를 시행을 했었는데, 레프트 바일 덕트, 그 인터레파티 바일 덕트 쪽으로 딜라테이션 된 소견들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분 동영상입니다. 보시면 서브코스탈 뷰였었고, 이쪽에 이제 3번과 2번 그리고 4번 쪽으로 인트라헤파틱 덕트 딜라테이션에 관찰되고 있었었고요. 디스트리티브한 그 메스는 저는 뭐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후로 이 환자는 CT를 시행을 했었었고, 이제 아터리얼 페이지인데, 보시면은 정확히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쪽이 좀 이네스본터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이쪽이 아마 캔서이지 않았나. 이제 판독은 이제 레프트 메인 덕트의 콜란지오 카시노마, 그리고 이제 페리포탈, 페리헤파틱 쪽으로 이제 림프노드의 메타스테이시스가 있다라고 이제 판독이 되었었고요. 이분은 이제 케모세라피가 이제 OP 후에 케모세라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환자 이제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 2달 정도 후에 이분 또 다시 이제 업도면 페인과 다이아레아 주소로 내원했었고, RAQ와 LUQ 그리고 페리 움빌리컬 쪽으로 텐더니스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바디 템퍼레이처는 36.1도로 피버는 관찰되지는 않았었고요. 이분 이제 텐더니스가 있어서 바로 이제 초음파를 시행을 했었고, 보시면 IC 밸브와 그리고 일레움 그리고 이제 시쿰 쪽 그리고 이제 어센디 콜론 쪽으로 이제 바울 디퓨즈한 스웰링과 함께 이제 바울 주변으로 해서 패드 인필트레이션 보이는 소견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분 이제 초음파 이제 동영상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일리움 쪽이었었고, 여기가 바로 이제 아펜딕스였었는데, 그 이후로 연결되는 시쿰 쪽으로도 굉장히 심한 스웰링 관찰되고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터미널 일리움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A콜론, 시쿰 그리고 A콜론 이제 RUQ 쪽으로 쭉 트레이싱해서 올라갔었는데, 디스탈 쪽으로는 이제 월이 조금 이제 정상 월 소견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하방 쪽 A콜론과 함께 터미널 일리움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울 스웰링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김대 원장님 강의 자료인데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 이제 패소진별로 이제 그 에이지 패턴이 약간씩은 다른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르시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미널 일레온과 시쿰 쪽으로 좀 많이 인볼브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카필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리온과 함께 에이콜론 전체, 그리고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장보다 이제 대장 쪽으로 인볼브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이제 초음파, 그러니까 바울월 이데마 이런 양상만으로서 이제 어떤 패소진이 맞겠느냐 컨펌하는 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이런 패턴이 보였을 때, 그래도 이런 패소진이 감염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터미널 일레온과 함께 A콜론 쪽에 디퓨즈한 이제 스웰링 보이고 있어서 아마 캄필로박터의 감염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CDC 발표에 따르면은 2016년도 과거에는 살모넬라균이 이제 거의 대부분 원인 균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캄필로박터균이 이제 메인 균주로 이제 감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었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예르시냐 같은 경우는 아까 터미널 일레온과 시쿰 쪽으로 이제 인볼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충수염과 유사한 증상으로 이제 많이 호소한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심한 복통, 혈변, 그리고 이제 그 다이아레아 심한 이런 인베이시브한 패소젠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가톡신, 프로듀신, 이콜라이나 살모넬라, 시겔라, 캄필로박터 이 균이 거의 메인 균주로 인펙션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급성 감염 설사가 진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항생제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게 되시면은요, 대부분 급성 물설사는 거의 바이럴 인펙션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선택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변이 있거나 면역 저하자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요. 정상 면역 인자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굳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뭐 혈변이 있거나 점액변이 있거나 38도 이상 고혈이나 아니면 폐혈증 증후 같은 인베시브한 그런 소견이 있을
봤을 때는 권고 수준이 약하기는 하지만은 경험적 항생제 사용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생제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즉 플로로퀴놀론이나 아지스로마이신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그 지역 사회나 이제 여행 지역의 원인균 분포 및 감수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환자는 캄필로박터균 그래도 조금은 더 의심되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균은 어떻게 분포가 되었을까 이제 뭐 찾아본 결과 일부 지역에 이제 플로로퀴놀론 내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유럽이나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 거의 절반에서 내성이 보고되고 있었고요. 태국이나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이제 플로로퀴놀론 내성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 일부 대학병원 자료이긴 하지만은 한 29% 정도 플로로퀴놀 내성이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플로로퀴놀 내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될 수 있는 항생제로서는 이제 마크롤라이드 계열인 아지스로마이신을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만약에 급성 감설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선택해야 될 항생제는 이렇게 이제 시프로플록사신이나 레보플록사신 같은 클로로퀴놀론이나 아니면 아지스로마이신, 리팜핀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캄필로박터균이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플로로퀴놀론보다는 이제 아지스로마이신을 우선적으로 권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터미널 일레온과 에이콜론을 인볼브한 인베이시브한 일레오 콜라이티스로 진단할 수가 있겠고 추측되는 패소젠으로서는 캄필로박터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플랜으로서는 이제 항생제를 선택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라면 아지스로마이신이나 플로로퀴놀론 둘 중에서보다는 이제 아지스로마이신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플로로퀴놀론 쓰다가 바로 다음날 이제 증상이 호전 보이지 않아서 바로 이제 아지스로마이신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 터미널 일리온 쪽은 아직까지 스웰링을 보이고 있기는 했었지만 이제 에이콜론 쪽으로는 어느 정도 주변에 팻 인필트레이션 이런 게 조금 호전된 소견이 보였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터미널 일리움이고요. 바로 IC 밸브 연결돼서 이제 시쿵과 에이콜론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래도 에이콜론 쪽은 조금 더 바로 스웰링이 좀 호전된 양상 보이고 있었고 임상 증상도 많이 호전 보였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로는 80세 여자 환자였었고 이분도 이제 업도민 페인과 다이아리아 주소로 내원을 했었고요. 이분은 특징적으로 점액성 코 같은 찐득찐득한 변을 호소하고 있었었고 이분이 며칠 전 치과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약물 복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항생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LLQ 쪽으로 이제 텐더니스를 심하게 호소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초음파를 바로 했었는데 LLQ 쪽이라서 아마 이게 시그모이드 콜론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숏엑시스, 롱엑시스를 봤을 때 세 번째 레이어인 서브뮤커스 레이어가 많이 이제 스웰링이 보이고 있었었고 그리고 주변에 팻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월 레이어의 뭐 디스트럭션 같은 건 보이지는 않아서 캔서보다는 아마 이제 그 콜라이티스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인볼브 되지 않은 A콜론과 이 S콜론 그리고 D콜론을 비교를 했을 때 바울월의 스웰링 정도가 각기 많이 차이가 나고 있었던 거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과 D콜론 쪽에 이제 콜라이티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곡이 렉툼이고 시그모이드 콜론 쪽으로 이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리악 베스를 넘어서 수어스머스 위에 있는 시그모이드 콜론이었었고 그 위로 L6Q 쪽으로 트레이싱해서 D콜론 쪽으로 쭉 넘어가는데 프록시말 D콜론까지도 이제 인볼브된 콜라이티스 확인되었습니다. 이분은 시그모이드 스코피 바로 진행을 했었고 뮤코자층에 이제 베슬이 모두 다 이제 소실된 뮤코자의 이데마 소견과 함께 이제 옐로우시한 플레이크 속에 멀티플하게 관찰되고 있어서 CDAD 진단에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CDAD 진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분은 며칠 전에 그 치과 치료로 이제 항생제를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2019년 여기 위장관계 감염 지침에 따르면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전에 항생제를 먹었더라도 CDAD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다 말을 하더라고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내에 이 정도까지도 항생제 먹었었고 만약에 점액변을 봤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아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CDAD 지금 PMC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메트로니다졸 일주일 정도 투약하고 증상을 호전 보였던 환자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 올렸던 게 아마 이제 초음파로서 아마 패소젠을 한번 추측하고 항생제 선택에 있어서 이니셜 항생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케이스에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진? 첫 케이스. 첫 케이스요. 동영상을 보여드릴까요? 네. 너무 약자를 쓰니까 됐습니다. 약자를 적겠어. 네. 네. 첫 번째 케이스도 매수는 안 보였죠? 네, 안 보여. CT에서도 명확하지는 않아서 요거이지 않겠나 싶었는데요. 포탈빈 앞쪽에. 네. 포탈빈 앞쪽에. 여기 말고는 네. 이쪽 밑에 내려서 여기 좀 예, 요거 예. 셀리덕탈 인피트리팅 타입의 레스라고 하죠. 너도 코로나를 사진에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코로나를 필요 없어. 아, 혹시 이거 인터넷 연결돼 있나요? 안 돼요. 인터넷은 안 돼요. 전판에서도 레프트 라인 포탈빈 만나는 부위 그 브론스 부분에 조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뭐 인해서 예, 어머니에서 보였을까요? 마을 총파도 안 되고 마을 총파도 안 되고. 요거는 어펜딕스고 이제 A11이고 저게 프로브가 일반인이 아니고 아울 전용 아, 저는 그거 따로 있습니다. 예, 예. 뭐가 다른 거? 예? 뭐가 다른 거? 프리퀀시가 좀 사이즈도 다르고 브링크시도 다르고. 예. 커요? 프리퀀시가 조금 작고요. 프리퀀시는 조금 더 깊은 사이로드가 조금 더 깊게 오는데 복부만큼 많이 붙진 않고 중간 참 좋네요. 그러니까 리니어 치고는 더 깊이 볼 수 있다. 근데 제가 바울이 염증이 있다는 게 바울 세이크닝이나 이런 게 염증이 있으면은 저게 좀 원래 같아서 살고 이게 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저 자체가 간혹 통증이 있고 이러니까 물론 염증이 있고 그런 건 알겠지만 정상하고도 좀 감별이 간혹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저는 정상이 원래 잘 보이는 거는 염증이 있어도 잘 보이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월세이크닝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그래서 조금 구별을 더 잘 할 수 있는 지금 뭐 콜렉션 이런 건 전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여기가 그나마 정상인 A 콜론 쪽이긴 하거든요. 가스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보면 표면 연료 쪽에 지금 가스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예, 있고 마지막 끝 부분 쪽에는 이제 정상적인 월이 안에 바울 가스 때문에. 네, 여기가 정상입니다. 예. 조금 더 저액한 것 같고 초음파 할때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해서 좀 더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아파하시니까 조금 더 약간 더 저액코처럼 저액코로 그런데 보면 루미나의 피칼 모티비티 별로 안 보잖아요. 거의 다 월 테크닉이죠. 상대적으로 거의 붙어 있다고. 그렇죠. 점막으로 붙어 있고 안쪽에 피칼 모티비티나 이런 것이 거의 잘 안 보이고. 지금 바깥쪽으로 하이포이코자 여기가, 예. 그보다 조금 안쪽에 루멘 쪽에 쭉 보이는 게 다 스무유코자가 스웰링돼 있는 거예요. 저 피부가 지금 좀 두꺼워지는 그 자체가 그렇지, 그렇지. 루멘이 아니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염증이 있으면 주변으로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좀 조명해지면서 초음파 영상도 좀 뚜렷해지고 패티 인필트레이션 때문에 좀 진단 콜라이트 있을 때도 주변에 패딩 필트레이션 좀 좀 있는 경우가 꽤 있죠. 이게 이제 아마 팻 인필트레이션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A 콜론 쪽의 이미지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이었었고요. 두 개 이제 1대1 비교했을 때도 좀 차이가 좀 컬러나 도플러 있는 거는 지금 아, 요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꼭 슈도 키드니 사인처럼 보여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문하고 원래
네. 다르긴 한데 비콜론 쪽. 근데 이제 이소장 같은 경우는 장초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소장님 좀 왈가왈부 했던 게 이소장님 이제 플로키놀이랑 아주스마시 두 개 항상 같이 써버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그럼 사건들 다 그런 말 하는데 선생님 어떠십니까? 아주스마시 좀 장난 때 쓰십니까? 당연히 많이 보고 있고 일반 장면보다 좀 이제 플러스터로 쓰기에는 삭감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 중이고 해서 좀 불안해서 좀 그렇게 쓰기도 했었고 제가 한번 임프레시브하게 받았던 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A 콜론과 터미널 일리움 쪽에 이제 콜라이티스가 있었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 퀴놀론 시프로플로사신을 썼는데 이제 임상증상 호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지스로마이신을 갖다가 처방 딱 하루 하니까 환자가 바로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험 때문에 아지스로마이신을 조금 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에서는 또 시프로플로사신 어차피 못 쓰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아지스로마이신 선택하면 꽤 잘 듣습니다. 아마 이게 아시스로가 작년에는 아마 전문적으로 저번에 받아요? 못 받아서 이게 클라리스를 써야 됩니까? 비급여 쓰거나 이제 아니 비급여 아니고 그냥 균혈증이라고 하면 되던데요. 예. 생각보다 예. 그 요번에 뭐 의료 사고 났다고 하는 그분도 혹시 그런 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배 아파가지고 급실에 갔는데 인턴 선생님이 보고 돌려보냈는데 5일 후에 sepsis로 죽었다 하는. 그 환자도 아시스로마이신을 썼습니다. 이게 카필로박터균이 이제 바울 그 퍼포레이션도 유발한다고 얘기도 있어서 아마 만약 10% 쓰고 바로 이펙트 없을 경우에는 아마 아지스로 빨리 체인지하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콜론 월리데마 있는 거 전에 다른 케이스에 사진 보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월 디프니스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스웰링 많이 되니까 지퍼 모양으로 그죠? 지퍼 모양으로 엔테로볼이 딱 이빨 물리듯이 이렇게 보면 막 채우는 그런 식으로도 잘 보이는데 림프노드 그전 그거 아닙니까? 아니 루멘이 말이야. 이거는 이제 특히 뮤코사 에데마가 엄청 심할 때 SLE 같은 경우는 어떤 베스클라이티스 때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큐트 헤모레직 콜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안티하고 연관되고 그렇고 하는데 이게 엄청 심하게 이라고 오면 이제 완전히 앞뒤가 붙으면서 그것도 오는 거죠. 그거는 특히코는 좀 그건 굉장히 신기해요. SLE 저 케이스가 PMC 케이스는 맞는데 이게 이제 컴파란치로 유시는 더 스트레이트하고 그런 좀 차이가 유시하고 이게 PMC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구별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아마 그 병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 80세 여자 환자였었고요. 네, 이분한테서 뭐 UC나 뭐 CD가 생기기에는 좀 네. 그리고 점액성 변을 봤다라고 하는 것도 초록색 좀 코처럼 찐득찐득한 변을 보셨다고 그러셔서 네, 그런 걸로 아마 더 구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쓰고 팔로우를 해보면 또 팔로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초파 소견만 가지고 DDX는 뭐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일단 임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는 초파라는 게 어차피 뭐 불가고 어떤 내용일지 역학하나 이런 거 일단 부가적으로 보조적으로 내시경이라든가 임상 약상 그리고 다 포함해서 같이 해서 진단해 보면 그 유시는 좀 더 스트레이트 하는 거 아닐까? 좀 유시는 초기에는 파스토라가 소실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심해지면 파스토라가 소실되니까 아우터 마진 자체가 파스트레이션 소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가 보니까 아주 마일드한 경우에는 파스토라가 살아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충격도 당연히 있는데 그렇죠. 레이어만 잘 보이겠다. 그렇죠. 왜 잘 보고 하기 때문에 중국 이상 돼야 파스트레이션 소실 보면 그 층구조가 좀 깨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도 얼리 스테이지는 전부 살아있습니다. 그런도 초기에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프로 때는 무조건 뭐냐? 여기 지금 층이 레이어링이 있는 겁니까? 우리 다 스무미코사층인데 아까 스무미코사 제가 바깥쪽에 방금 또 하이퍼리코이다 라인이 지나잖아.
이 무슨 레이어가 되지? 이게 여기가 무슨 레이어라고 말이야? 아니, 이거 보자. 5시 방향. 그 밑에 밑으로 제일 밖에. 5시 방향, 3시에서 5시 방향. 여기가 아마 아마 무슨 네. 여기가 무슨 예. 그렇죠, 유지하고 있고. 안쪽에 하얀 데가 에어 있고 루멘이고요. 네. 그 많은 부분은 서울 포장. 스웰링이에요. 아까 슈도킨이 쌓였겠는데 그런 거 지금 너무 그것도 좀 깨끗하지 않나요? 뭐 인플레메이션도 왜 수도키는 쌓이는 가지고 캔서 얘기하는 거야. 인플레이션도 저것도 뭐 수도키는 쌓이겠는데 이제. 근데 그럼 PMC는 우리 요즘에는 지금 다 방코 마시겠습니다. 아, 그게 저도 참 우리는 다 방코 마시는 그게 인비시브하고 피번하고 한 방코맛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알아봐도 못 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는 다 PMC 쪽에 이제 방코 마시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니다졸 레지던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방코를 이니셜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메트로니다졸의 그 저항성이 그렇게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오히려 우리나라는 VRE가 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메트로니다졸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메트로니다졸 사용하고 굉장히 심한 노지아 때문에 방코를 바꿔야 되나 고민은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좋아지셔가지고 7일분에 끊기는 끊었습니다. 파티한테 가서는 방콕 필요 없으시나요? PMC는 전까지 안동에 있을 때도 안 구해져가지고 방콕 맛이 알로이 제제 까가지고 가루 먹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피노 제제가 이게 그게 가루 알라기를 완전 나더라고요. 똑같은 가루 나더라고요. 어차피 뭐 장관 안에만 자금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나요? 저 요래 학국에 물어봤는데 안 된다. 근데 저 패드 체인지가 자주 봅니까?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콜렉티드 심하면은 좀 심한데도 좋은 것 같다. 그래 레이어링 유지가 된다는 게 바깥쪽 인플레메이션이 덜 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패드 인플레이션이 근데 저 무슨 왜 맞습니까? 혹시 만약에 저 정도로 패드 체인지 온다는 필터 벗어나서 뭐 플루이드나 뭐 이런 것도 플루이드는 보통 어네코익하게 보이던데요. 그 치고는 너무 월따라 모양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지만 동영상 보면 좀 동영상 저거 장돌로 쌓이지 않습니까? 지금 확실히 머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머슬층 만든 거 네. 그러니까 얇은 데는 딱 잘렸고 네. 넓은 데는 좀 비스듬하게 잘렸고